안녕하십니까. 산업국심장 김영삼입니다. 예, 국장님. 국장님, 경남의 조선 산업이 경남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업이 한창 성황일 때는 약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비중이 많이 내려서 한 13% 정도까지 13%요? 예, 많이 좀 다운이 좀 된 상황입니다. 13%라는 게 어떻게 그걸 저희들은 제조업의 생산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선산업 수준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 기술에 대해서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따라오더라도 한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선 산업을 살려야겠죠. 예, 살려야 됩니다. 생태계를 유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 조선 기자재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내의 조선 기자재 업체는 저희들이 전체 한 800여 개가 지금 조선 기자재 업체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은 1,880개 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던데. 그는 이제 조선소하고 또 직접적인 직접적으로 말고 다른 업무도 다른 분야도 같이 하는 그런 조선 분야에 관련된 모든 업체들 다 했을 때 한 1,800개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경남에는 메이저 회사가 삼성하고 대우 엔카 기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연 매출이 2014년도에 두 개 회사를 합하면 28조 4,400억쯤 됩니다. 2016년도에도 두 개 회사의 매출을 합하면 23조, 2018년도에는 14조. 그게 한 반토막 정도 이렇게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 매출을 보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업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조선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올해 2월달을 보면 약 한 58,000명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한 17,000명 정도. 이게 무슨 소리죠? 저희들 조선소에 6개사, 삼성하고 대우 포함해서 6개사를 다 저희들이 통계 조사를 보니까 저희 한 6만 명 정도 지금 종업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직영하고 협력사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노동자 수를 이제 이야기해 보면 2015년 12월 기준을 해서 양대 조선소에 92,16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 야드 안에만 했고 지금 2019년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58,1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 몇 명이 줄었냐 하면 34,000여 명이 줄었습니다. 그는 그제 양대 조선소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경남 전체를 치면은 이거보다 더 훨씬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기자재 업체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지금 그제에 한 34,000여 명이 줄었는데 거제시 전체 인구를 보면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한 6,000여 명이 주민등록상 인구가 빠져나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양대 조선소에 구인난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숙련공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 네네. 거제 실업률이 5.8%입니다. 지금 전국이 2위 정도 돼요. 통영이 아마 1인가 그렇고. 그러면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구인난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미스매칭이 완전히 나는 거죠. 일자리 미스매칭이 생긴 거죠, 지금.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조선업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든 업종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젊은 친구들은 이제 조선업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기존에 이제 나갔던 이제 전문 인력 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조선업이 이제
그전에 한번 그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는 또 그런 현상 때문에 미스매칭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자, 있습니다. 이 자료 수치만 보면 그제에 3만 4천여 명이 5년 동안 이제 조소소를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실직이 된 사안인데 지금 그제를 떠난 인구는 한 6천여 명 돼요. 그럼 나머지 한 2만 8천, 한 3만여 명이 그제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예. 이제 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업장에는 지금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란 말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런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안 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데 기량을 가진 노동자들도 지금 안 가요. 그 이유는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이죠. 예, 그 임금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2016년에 최저임금이 6,030원 했고 지금은 8,590원을 합니다. 그 당시에 2016년도 당시에 양대조선소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상여 550%를 삭감을 해서 그걸 시급으로 기본급여를 전환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한 6,030원 하던 어떤 시급들이 한 10,000원 정도 이렇게 올랐죠. 예, 예. 그렇게 오른 이유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올랐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시급이 많이 오르면 시간을 많이 하면은 이득이 많이 남아요. 노동자로서는 덕인데 근로 시간을 갖다가 많이 못하게 되면 굉장히 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 노동자들이 어떤 그 회사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뭐 이직하고 또 다시 나왔다 들어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최저임금밖에 못 받아요. 그 결과적으로는 550%에 대한 상해가 전부 삭감이 된 거죠. 임금이. 예, 예.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은 처음 들어가서 기술이 없는 이게 신입도 최저임금, 경력이 있는 분들도 최저임금, 또 다른 상해라든가 그런 부가급여는 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조선소에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띄워주시죠. 저기 우리 하청 노동자들 일하는 현장입니다. 저렇게 그 두건을 쓰고 저렇게 일을 해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요. 철판 위에 한여름에 가면 한 7, 80도 정도 체감 온도가 느껴지고요. 이거는 아예 그냥 밀폐구역이죠. 저 탱크 안에 들어가는 구멍은 요 맨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저 안에서 저렇게 힘든 일을 해도 최저임금이고 저렇게 높은 곳에서 용접을 해도 최저임금이고 저런 일을 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 정심대 블록 밑에서 이렇게 또 쉬고 있는 모습들인데 어쨌든 이런 노동자들이 저도 조선 노동자로서 참 가슴이 아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 일을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만 하면 되지 하는데 저 일을 누군가는 해야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선 산업을 어떻게 영위시켜 가려면 누군가는 저 일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도 단순 노무직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예전에 우리 선배 노동자들은 조금 힘이 들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그렇게 다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조선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주를 해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나 다른 여타 산업과 달리 조선 산업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력이 필요로 한 사업장인데 저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기계로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첫 번째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구조를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작업 환경, 노동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조선 산업이 계속 이렇게 영위해 나갈 수 없다. 과거에 유럽에서 조선 산업이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본에서 한국 넘어올 때도 마찬가지의 현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또 동남아나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가진 기술은 세계에서도 알아주고 최고죠. 해양 플랜트를 할 수 있는 나라,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 몇 개 하지만 기술력에서 많은 차이를 내고 있죠. LNG 선이라도 특수선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에서도 자국의 그 선박을 기술을 요하는 것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조선 산업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 지금 러시아의 쩌베쩌다 조선소하고 지금 대한민국 삼성중공업하고 지금 그 LNG 세빙선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다섯 측은 7대3의 비율을 가지고 삼성하고 쩌베쩌다 러시아 국영조선소죠. 그거하고 이제 합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도 자국의 조선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술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도 마찬가지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국 건조주의라는 게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자국 조선소를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조선 산업을 지킬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예산을 갖다 투입을 그렇게 뭐 조금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그 조선 산업의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관련해서 계속 조선 산업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기 위해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장기적으로 조선 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관련해서 투자 유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해 국가산업단지의 소형 선박 및 LNG 기자재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투자 유치 산업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양성 관련해서는 LNG 특화 설계 인지니어링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도 조선소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현장의 상황하고는 지금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체감적으로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어떤 일들이고요. 당연히 LNG 벙커링이라는 게 미래 산업은 주도를 해가야죠. 자유run항 선박이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해가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의 어떤 조선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좀 논하고 싶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도 2월 11일 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일들입니까? 이 사업은 노사민정이 각 지역에 이제 육성해야 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이 사자가 합의를 해서 특정 산업을 발전시키고 또 노사 같은 경우는 임금을 좀 임금 상승을 억제한다든지 또 기업에서는 관련돼서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또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이제 인프라 지원 같은 이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임위 할 때도 그렇고 몇 번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작년에 김성환 의원님께서 우리도 이제 광주형 일자리처럼 조선분해 하자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지난해는 이제 대기업의 물량 확보를 전제로 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선박 블록 물량을 국내 유유 조선소에 제작하는 지역 상생 모델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조선업을 비롯해서 전 산업 분야의 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선업 분야에서 상생의 일자리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답변서를 보면 그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답변서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제안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몇 개 회사를 갖다가 방문을 해서 뭐 타진을 해보고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당연히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 안심공제 사업만 보면 월 15만 원을 갖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지금 안심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그 생활을 좀 보장해 주려고 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권 구조를 바꿔줘야 되고 근로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 주거, 임금, 주거, 교육, 의료 뭐 이 네 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정도만 해결만 된다면 조금 임금이 적더라도 충분히 그런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여져서 제가 이제 그 사업을 제안을 했고 국장님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그 국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상생형 일자리를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을 해서 지금 부산형 일자리까지 한 7개 됩니까, 전국에? 예, 전국에 7개. 그거는 전부 다 모델이 다 틀리죠. 예, 다 틀립니다. 다 틀리죠. 근데 요 안에 이거 확산 방안에 보면 그 모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조선업 상생형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제 그 조선산업발전 민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에는 그 실행위원회 3회, 그 분과위원회 13회 등 한 16회 정도 그 노사민정이 그 참여하는 민간협의회를 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민간협의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또 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 상생 일자리 그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7월 초죠. 예, 7월 초. 우종현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간 협의회를 발족을 했고, 그죠. 실행위원회인데 사실은 그 이후에 제가 어떤 우리가 회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실행위원 차원에서는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나 성과물은 있습니까? 예, 대표적으로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이 그 성동조선 매각 관련해서 많이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그 지난해 12월 달에 그 성동조선해양과 HSG 중공업이 이제 본계약을 인수 관련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3월 24일 날 인수잔금을 모두 납부해서 이제 회생 계획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SG 중공업이 성동조선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성동조선은 앞으로 어떻게 그 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선적으로는 지금 HSC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성동조선 쪽에 하는 걸로 좀 하고 지금 조창기는 추진을 하고 있고 향후에 원청업체로 통해서 그 수주를 계속 지금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동조선 문제가 잘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 또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성동조선이 신조를 안 하고 블록 공장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성동조선 부지가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굉장히 설비도 좋고 장비도 좋고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그 삼성이나 대우에서 블록 공장을 한다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블록 공장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적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제 산업 변화들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저희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성동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동조선에도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모델을 만들어서 그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 주거라든지 그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그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련공도를 배출을 해서 어쨌든 조선산업 생태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해야 된다. 그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지역 상생형 일자리 정부에 추진하고 있는 게 보면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이 상생형 일자리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이제 뭐 어린이집 확충이라든지 관련 그 단지 전반적으로 미치는 그런 인프라 부분을 이제 좀 지원하는 걸로. 그렇죠. 예, 그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도 해서 주거 환경도 개선시켜 주고 체육 문화 시설도 하고 근로자 복지 후생 정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만 되면. 근데 이거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걸 지자체가 중앙에다가 신청을 해서 중앙에 그 일자리위원회 산하에 그 있죠. 상생 일자리 그 있는데 거기서 선정만 되면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조선업계하고 노동자 쪽하고 또 그 관련된 분들이 이제 전문가들 의견들을 한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일이 안 풀려요. 작년부터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현장에 가서 그 의견 수렴한다고 많이 이렇게 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갖다가 이게 만들어내는 것은 양보와 타협입니다. 협상이에요. 노사 민족이 같이 한 테이블에 모여서 협상을 해서 그 안을 만들어내고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이 도에서 계속 이제 그 사업자들 만나가지고 당신들 이렇게 사업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그분들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조사할 때 혹 노동자들한테는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그 설문조사할 때 관련된 업체하고 그 시군 쪽 그렇죠. 업체하고만 하니까 이런 부정의 조사를 의견이 했습니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안심공제 사업뿐만 아니라 그걸 토탈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가야 된다라는 어떤 바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체를 경남 지금 노사민정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노사민정협의체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만든 경남 조선산업발전을 위한 민간협의회도 있어요. 예. 이런 걸 통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게 도의 역할이죠. 거기서 조율하는 것은 노사민정에서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래 순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그 테이블을 만들고 같이 이렇게 끌어내는 데 있어서 역할이 도외나 지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역할. 국장님 역할이나 제 역할이 그런 역할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테이블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교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오면 그걸 지자체가 중앙으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를 저는 코로나 전국도 있지만 지금 발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되겠다 해서 지금 뭐 4월 달인데 지금 어쨌든 뭐 코로나 전국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이게 뭐 어떻게 끝날지 모르니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시작을 해서 적어도 한 9, 10월 달 정도에는 이 어떤 결과치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용이 있습니까?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 모임 자체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에 이제 저희들 민간협의회 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협상 테이블을 올려놓고 논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선심성 어떤 예산을 퍼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1차 산업, 농업, 업, 수산업 관련해서 그 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선산업도 저는 그거가 별반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나중에 저는 훗날에 이제 아마 미래의 기본소득이 이제 정착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까지는 시간이 이제 많이 갈 것이고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산업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게 목적이지 저는 그 어떤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더 주자.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조선산업이 무너지면 경남의 경제 근간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굉장히 타격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영상에도 보셨지만 우리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 좀 진행을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만 많이 되면 토론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좀 전에 이제 제가 국장님하고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제 지사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생형 너무 일자리. 포괄적으로 물어보셔서 우선 김승갑 의원님께서 계속 조선업체 우리 특히 경남의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서 특히 조선업에 종사하고 있는 숙련 노동자들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선업종은 산업위기 업종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지원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5차 기간이 5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선업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이 부분은 제가 국회 산자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그제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함께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관건은 저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 분담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달에 한국 기업 데이터의 평균 임금을 보면 대우조선과 삼성의 평균 임금이 6,900만 원입니다. 하청업체들의 임금,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2,300만 원, 2,400만 원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산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일자리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조선업의 노동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이 조선업 하청업이 물량팀 아닙니까? 결국은 들어가 보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하청업체들의 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선업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게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강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일자리는 저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성동조선이 될지 아니면은 조선 하청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상생형 일자리가 될지 하는 것은 그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경제부지사 앞에 계시는 경제부지사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해오셨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국은 대형 조선소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저는 고통 분담 희생이 함께 반드시 상생 일자리 아닙니까? 상생 일자리고 그리고 급여가 조금 낮더라도 좀 우수한 인력들이 떠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러면은 거기에 정부나 지방정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얼마든지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급여 수준의 문제는 급여를 직접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다른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이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사례가 있다면 강원도에서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그건 강원도가 제조업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적은 있지만 어쨌든 조선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하는 건 좀 근본적인 구조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지역에서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들은 말씀이 좀 시간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규직의 고통 분담, 저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조선소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20년, 30년을 한 직장을 다니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평균 임금 6,900이 많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조금 의아스럽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 앉아 계시는데 공무원 생활 20년, 30년 하면 그 임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설명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정규직들이 어떤 고통 분담을 해서 하청업체를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그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정규직이라 해서 그런 임금이 굉장히 많이 받고 부당하게 많이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30년 근무해가지고 6천, 7천 받는 게 많다고 치면 그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건 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6,900인데 반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하청업체 임금이 2,400 최저임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격차가 문제라는 거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여가 많다라고 제가 직접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대우하고 연세가 금융 이후부터 그 벌금을 받았죠. 벌금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하청업체 단가 투기치기에 대해서 행정위가 강하게 제재를 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원천의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게 이게 산업으로서 조선산 산업 구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정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상황이 아니다. 정규직에서도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을 할 때 정규직 일자리와 그리고 하청업체 물량팀의 일자리가 위험한 일일수록 하청업체에게 몰리고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저는 노조가 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원청 회사가 가장 근본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조선업종 내부의 노동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데 저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런 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소통을 해서 그 부분 문제 해결에 우리가 힘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제가 도인이 된 이유도 그런 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58명의 의원님들 계시는데 다 그런 마음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